네, 안녕하세요.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 1학년이고요. 제가 지난 입시에서 논문을 읽음으로써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식을 후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과들과 관련된 최근에 이슈가 된 그런 것들을 정리한 논문을 읽고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학부에 진학하려 한다 라고 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면접 혹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실 때 보다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논문을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그냥 리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뜨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리스의 링크는 제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리스에서 제공되는 학위 논문은 무료, 학술지 논문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오늘은 언론정보학과를 비롯한 미디어 계열과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디어와 관련해서 화제가 된 문제는 통계의 오용과 가짜뉴스가 있었죠. 과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는 통계는 진실인지,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통계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통계가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게끔 소개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촉발된 사회 문제로 대한민국의 지난 대선에서도 정말 큰 화제가 되었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 30조가 넘는다는 내용의 논문도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통계의 오용에 대한 논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발행된 국가통계의 언론보도 사례 분석과 대응 방안입니다. 국가통계기관, 즉 통계청에서는 신문사나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에 통계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그러면 언론사는 그 통계를 통계 수용자인 우리에게 전달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언론사는 통계청의 통계를 사실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혹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통계를 잘못 해석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2008년에 발표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오용된 통계 자료에 대한 반응 분석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통계의 오류를 지적한 학생은 단 1%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논문의 저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계 수용자인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 일방향적으로 통계값을 수용하는 것 대신 우리가 직접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저자는 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처음부터 언론사의 통계 자료를 배포할 때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는 통계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매뉴얼화하여 통계의 오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잘못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살펴볼 논문은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나온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가짜뉴스 규제정책 연구, 구글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사용자가 20억 명이 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미디어망을 구축한 두 회사입니다. 이렇게 큰 미디어망을 갖추었으니 당연히 가짜뉴스의 확산에도 치명적일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업들이겠지요. 그래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알고리즘, 즉
기계 기반의 대응책과 사람이 가짜뉴스를 직접 제거하는 사람 기반의 대응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 즉 기계 기반의 대응책은 속도가 아주 빨라 조기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기반의 대응책을,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업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가짜뉴스 검열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사용자들을 감시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반면 인간 기반의 대응책은 속도가 아주 느려서 가짜뉴스가 다 확산되고 나서야 대응이 시작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계 기반의 대응처럼 특정 기업이 모두를 감시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즉,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은 인간 기반의 대응책과 기계 기반의 대응책이 아닌 제3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가짜뉴스를 검열한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에 어긋난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가 주로 배포되는 경로는 카카오톡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혹은 어떤 기업이 나의 카톡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렇게 상충되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가짜뉴스를 잡을 수 있는 법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오늘 논문 통계의 오용, 가짜뉴스의 대응책 두 쟁점에 관한 논문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첫 번째 영상이라서 많이 미숙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개선해야 할 상황 피드백해 주시면은 제가 낮은 자세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디어학부와 관련된 논문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차 다른 과에 관한 논문도 정리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